네, 정적분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a인 이차 함수 fx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이차 함수가 있어요.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합시다. 그때 이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 우리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만 이를 공식화하자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차 함수도 넓이 공식이 있는데 이 3차 함수와 어떤 접선이 있어요.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할 때 이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승이다. 이거 외에도 넓이 공식이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볼게. 우선 가조건을 보면 fb는 b의 제곱, fb 더하기 1은 b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여기를 우리는 fx는 x제곱의 두 근이 이 b와 b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x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이 나오고 요 x 자리에다가 b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두 번째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fx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이와 같은 방정식의 두 근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fx 마이너스 x의 제곱,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했잖아요. fx가 여기 식에서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a고 이 뒤에 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a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 두 근이 이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b 빼기 1 이렇게 식 적을 수 있겠죠. 이번에 나 조건을 이용해 볼 건데 이 나 조건에서 이 fx를 이처럼 지금과 같이 정적분하게 되면 0이 나온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fx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b부터 b 더하기 1까지 fx가 이 마이너스 x의 제곱만 넘기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0이 되는데 여기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 우선 요 x제곱 얘를 정적분하게 되면요 얘는 항상 이렇게 양수가 되겠죠. 그 이유가 요 x제곱을 그리고 나서 b부터 b 더하기 1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정적분하던 이렇게 정적분을 하던 항상 이 그래프가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정적분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이 함수의 정적분 값은 뭐가 돼야겠어? 음수가 되어야만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0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보이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최고차항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 2차 함수가 b부터 b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여야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했을 때 음수가 나오죠. 정적분 값이. 그래야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x제곱을 정적분한 값과 상쇄가 되기 때문에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a 빼기 1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여기 보이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얘라면 그냥 정적분 값은 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만약에 위쪽에 있다면 그냥 플러스인 거고 전에 이야기했죠. 정적분은 이 넓이랑 관련이 있다고 쌤이 개념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정적분하게 되면 자, 6분의 절대값 최고참 계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베타 빼기 알파인데 베타가 지금 b 더하기 1이고 그 다음 알파가 b이기 때문에 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이게 1 나오겠죠. 자, 요 1의 3승이 된다. 근데 지금 a 빼기 1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그냥 사라져도 상관이 없겠지. 따라서 요 앞부분을 정적분 했을 때는 6분의 마이너스 a 빼기 1 얘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x제곱을 정적분 해봅시다. 자, 쌤이 이거 한번 지우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적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b부터 b 더하기 1까지 정적분 값은 자,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다리꼴을 만들어 주세요. 이 사다리꼴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빼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지.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모든 정적분 값은 다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3차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의 정적분 값도 결국에 모두 다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실제 정적분 한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요 사다리꼴 한번 넓이 구할 건데 자, 요 길이가 지금 b의 제곱이고요. 요 길이가 b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자, 따라서 요 부분을 정적분 하게 되면 사다리꼴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b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자, 높이가 얘니까 곱하기 1이고 자, 마이너스 이제 이 부분 넓이를 빼야 될 텐데 자, 이 부분은 직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죠. 자, 이랑 똑같아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참 계수 1이니까 1 한 다음 베타 빼기 알파 1이죠. 그래서 6분의 1, 1의 3승 즉 그냥 6분의 1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리하게 되면 2b의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값이 얘랑 더해서 0 나오는 거니까 얘를 이항시켜버리면 얘가 6분의 a 빼기 1 나오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이 a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a가 가장 작기 위해서는 이 값이 가장 작아야겠죠. 그리고 이 값이 가장 작으려면 결국에 이 값이 가장 작아야겠지. 따라서 이 부분은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가장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그때의 a 값을 구하게 되면 이 a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헷갈리면은 양변에다가 6을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1 이항시켜서 a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값이 최소가 되어야만 이 값이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될 때가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계산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거 풀기 전에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를 더하면 이거 뭐가 되죠?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되죠. 여기 보면 윗끝이랑 아랫끝 중 하나가 서로 같고 피적분 함수가 같지. 그럴 때만 합칠 수 있어. 윗끝이랑 아랫끝이 같고 피적분 함수가 같을 때만. 자, 그 다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자,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가 돼? fx 더하기 gx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이게 마이너스 되겠지. 이 오른쪽은 뭐야? 적분 구간이 같아야만 합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거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막 gx dx. 자, 얘는 합칠 수 있어 없어? 합칠 수가 없어요. 윗끝이랑 아래끝이 같은데 피적분 함수가 다르지. 그걸 못 합치거든. 근데 막 합치려고 하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요거 다 일일이 적분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셔야 돼. 우선 이 좌변부터 정리해 봅시다. 자, 요 K는 들어갈게요. 이렇게 A부터 C까지죠. 합칠 수 있죠. 그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KX-X제곱 얘가 되겠지. 좌변이. 자, 얘는 인테그랄 C부터 P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KX 얘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얘를 넘길게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는 0 얘가 되겠지. 지금 보니까 윗끝이랑 아래끝이 같은 것 같아? 같은데 피적분 함수가 다르지. 근데 같게 만들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를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돼? 서로 같아지죠. 아, 그래서 다시 내가 합칠 수 있다.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로 되죠. 남아있는 게 A랑 B니까. 그리고 KX 마이너스 X제곱 DX가 0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적분 하게 되면 2분의 K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는 거죠. 자, 묶어서 계산하시면 2분의 K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게 나오지. 얘가 0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B에서 A를 빼면 몇 나와요? 2루트 3이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양변을 B-A로 나눌 수 있지. 자, 나눠버릴게.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K B 플러스 A 남고 마이너스 3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 제곱 이게 남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두 개를 지금 합하거나 곱하면 간단해지죠.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야. A 더하기 B 몇 나와요? AB 몇 나와?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B의 몇 나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2 곱한 거 뺄 거잖아. 14죠. 아, 따라서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K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구하시면 K가 2분의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 3번 문제는 F'X가 절대값으로 나와 있어, 함수가. 그리고 F0이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풀이는 식을 구해서 일일이 정적분 해볼 거야. 지금 이 F'X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 절대값이 0 되는 게 1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를 찍으면 구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x가 1 이상일 때로. 여기 이쪽에 둥어 붙이면 여기 둥어 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헷갈리면 다 둥어 넣으세요. 알겠죠? 네. 보통은 한쪽에 붙이고 한쪽에 뗍니다.
둘 다 떼버리는 건 잘못된 건데 둘 다 붙이는 건 상관없어요. 그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둘 다 음수지.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가 되고 요때는 얘가 음수, 얘가 양수죠. 2 나오지. 1 이상일 때는 둘 다 양수지. 그러니까 2x 나오지. 자, 얘를 이용해서 그대로 적분할 거야. 자,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c1. 적분상수 다르게 해줘야 돼. 여기는요 2x 더하기 c2, 얘는요 x제곱 더하기 c3고, 문제 조건에서 f0은 1이라고 했지. 그럼 0은 이쪽이네. 0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그러면 c2가 몇 나온다? 1 나오겠지. 그리고 미분이 됐다는 얘기는 이 fx가 뭐다? 연속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고 마일 집어넣으면 같아야 되고, 여기다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같아야 돼. 그러면 C1이랑 C3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얘는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로 나눠가지고 요 부분에는 요 함수식을 집어넣고, 여기는 요 함수식을 집어넣고, 여기에는 요 함수식을 집어넣어서 구간에 따라서 다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로 한번 풀어볼 건데, fx가 절대값 x-1, 절대값 x-3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를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어봐. 몇 나와요? 2 나오지. 그 1,2. 3 집어넣어봐. 2 나오죠. 그리고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이어주면 돼. 여기 기울기는 몇이겠어요? 뭐 2 나와요. 둘 다 양수일 때니까. 그럼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절대값 x-1, 절대값 x-2, 절대값 x-4라고 합시다. 그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가 1, 2, 4죠. 자, 1 집어넣어봐. 몇 나와요? 1, 여기 마1 나오고 마3이니까 더하면 4지. 그럼 1,4를 지나고, 자, 2를 집어넣어봐. 여기 1 나오고 마1 나오니까 3 나오지. 그래서 2,3을 지나고, 자, 4를 집어넣어봐. 3 나오고 2 나오니까 5 나오지.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요 기울기 몇이겠어요? 3이고 요 기울기는 마3이고, 항상 최소값은 정 가운데 숫자를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 돼요. 항상. 그 다음에 기함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어떤 함수가 될까요? 우함수가 돼요. 자, 우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기함수가 돼요. 자, 그 다음 봐봐. 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우함수가 될까 안 될까? 우함수가 됩니다. 자, 우리 적분하게 되면 뭐가 붙어있죠? 적분 상수가 붙어있지. 근데 상수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우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기함수가 무조건 될까 안 될까? 이거 무조건 된다고 할 수가 없어. 나머지 건 돼. 그러면 우함수를 적분했을 때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기함수를 적분 상수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함수가 안 되는 이유가 적분 상수 때문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적분 상수가 0이면 그때는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접근 상수가 0이 아니라 3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기함수에다가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와. 자, 이해 안 가면 간단한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자, 기함수 x 3승을 해보자. 요거 미분하게 되면 3x제곱이죠. 가능하지? 자, 우함수 x제곱을 합시다. 요거 미분하게 되면 2x지. 가능하지? 자, 기함수 x 3승이라고 합시다. 자,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 x의 4승 더하기 c죠. 얘는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함수죠. 자, 우함수 x제곱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c지. 요 c만 없으면 기함수야. 여기다 플러스 c가 있다는 얘기는 요 기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x가 첫 번째로 우함수인 거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y축이 정 가운데 있으니까 아, 얘 우함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리겠으면 우리 우함수를 판단하는 게 fx랑 f-x가 같으면 우함수지. 실제로 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 그럼 처음 식과 똑같아져요. 그럼 얘를 만족한다는 거 뭐야? 우함수란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게 되면 기함수 더하기 접분 상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0이 1이라고 했지. 그 말은 접분 상수 몇 나온다? 1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 fx라고 하는 식은 기함수에다가 1만큼 더한 거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지. 기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몇 나와 이거? 0 나오지. 이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1을 정적분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느끼셔야 돼. 그래서 정답이 4가 나온다. 자, 4번 봅시다. 자, 4번은 fx가 지금처럼 나와 있고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m의 범위가 얘라고 할 때 델타 빼기 알파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요,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 fx의 정의역은 x이기 때문에 여기 이 x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아래 끝이랑 위 끝이 어떻게 돼? 아래 끝이 0이고 위 끝이 2죠. 네. 자, 이 아래 끝이랑 위 끝의 경계로 x의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 이상 2 미만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x가 2 이상일 때로 나누어서 이 절대값 안에 부호를 확인할 수 있겠지. 지금 t 같은 경우에는 적분 변수니까 이 t가 0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이 안에가 양수죠. 그대로 벗겨지니까 얘는 fx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x dt 얘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거든요. x가 2 이상일 때는 이 안에가 음수죠. 그럼 얘 부호만 반대니까 이 fx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t-x dt 얘가 되겠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 x가 t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쪼개줘야 돼.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는 이 오른쪽이 더 큰 거지. 따라서 이 안에가 뭐가 돼? 음수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벗겨줘야 되고요. 자, 더하기 인테그랄 x부터 2까지는요. t가 x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절대값 안이 양수니까 그대로 벗겨진다.
요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요거 t로 적분하게 되면은 자,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xt. 자, 얘가 되는데 이 0부터 2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x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정적분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 빼기 2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가 나와요. 이렇게. 자, 따라서 그래프 그리게 되면 0 이상 2 미만에서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인데 이거 꼭지점이 1,1이죠. 그래서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는 2 빼기 2x라고 했죠. 그래서 1차 함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 자, 2 이상일 때는 기울기 양수인 1차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요 기울기가 2가 되고요.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요 직선은. 괜찮을까? 이 기울기까지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요 직선을 보면 반드시 어떤 점을 구해줘야 돼? 정점을 구해줘야 돼요. 자, 얘는 m에 상관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지? 0, 마이너스 4분의 1을 지나지. 자, 지금 이 점이 1,1이잖아요. 그럼 0, 마이너스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 점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만나지 마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접할 때의 기울기 한번 구해봐야 돼. 자, 얘가 2차 함수니까 그냥 판별식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물론 판별식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지만. 자, 따라서 이게 접할 때 요 기울기 한번 구해 볼 건데, 여기 2차 함수가 얘잖아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mx 마이너스 4분의 1 양변에 4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식 나오니까 얘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2m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ac 36이죠? 그냥 0 나와야 돼. 지금 m은 기울기 양수야. 그럼 m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겠지.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풀려면은 요 2를 다시 집어넣어 봐야 돼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 몇 나와요? 12 나오지. 그지? 12 나오고 얘가 완전 제곱식 된다는 얘기잖아요. 2, 마3, 마3이지. 그럼 이때 x가 2분의 3 나오는 거지. 중분으로. 그지? 걔는 한 이쯤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를 맞게 그린 거야. 선생님 꼭 이런 거 구해줘야 돼요. 엄밀하게 하려면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2차 함수 있죠. 얘는 원래는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여기 0부터 2까지만 따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 접점이 1보다 커버리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엄밀하게 하려면은 이런 접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자, 따라서 1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죠? 언제까지? 이 직선과 평행하면 얘랑 만나지 않잖아. 그래서 이 m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이 직선은 살짝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 이 직선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럼 이거는 내가 그린 거니까
여기 보이는 2차 함수랑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수인 직선이. 그거는 이미 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 m이 몇 나와? 1이랑 또 뭐지? 마이너스 5 나오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일 때 내가 2차 함수를 쭉 연장했을 때 접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5는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마이너스 2보다 작아버리면 어차피 이 직선과 만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엄밀하게 푸는 게 정말 중요해. 자, 5번은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킬 때 이 값을 물어봤어요. 얘를 만족하는 fx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fx를 찾은 다음에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정확한 풀이는 아니지만 학교 시험 볼 때는 요 식을 만족하는 fx 뭐가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x가 있지 않아요? 그럼 답이 뭐야? x 더하기 y지. 이 x에다가 x 더하기 y 집어넣으면 그럼 여기가 x, 여기 y잖아. 그럼 x 더하기 y지. 만족하네? 또 뭐도 있죠? 뭐 0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잖아. 그쵸? 그럼 답 0이겠네? 이렇게 fx를 한번 찾아가지고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 전에 이런 거 있지.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 자, 만약에 이 fx가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fx 한번 찾아볼래?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fx는 뭐 1도 있겠죠. 또 뭐 fx는 뭐 2의 x승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면은 좌변이 2의 x 더하기 y승이고 여기 2의 x승 2의 y승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게 많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찾아서 fx를 구한 다음에 답을 구해도 항상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exy. 자, 얘를 만족하는 거 뭐 fx가 뭐 x제곱 뭐 이런 거 있겠지. 그럼 좌변 뭐가 돼? x 플러스 y 제곱이지.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exy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하나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정확히 풀려면은 자, 첫 번째 x, y에다가 다 0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f0이 몇 나와요? 이게 0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f0 나오고 우변은 fx 더하기 f-x지. 근데 f0이 0이니까 결국에 fx가 뭐가 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죠. 어떤 함수지? 기함수지. 그럼 기함수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b부터 뭐 마이너스 a까지 요 정적분 한 거랑 a부터 b까지 정적분 한 거는 부호만 다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요 1까지랑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대칭이지. 그러면은 이 정적분의 값이랑 이 정적분의 값은 뭐만 반대다?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
자, 6번 문제는 두 다항함수가 있는데, 자, 얘를 만족한대요. 첫 번째, 이 f-x가 -fx고 g-x가 gx래요. 자, 그리고 hx가 fx 곱하기 gx일 때 얘를 만족한대. 그때 h3을 물어봤거든. 우선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그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이거 뭐가 되죠? 우함수지.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그럼 기함수 합성 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 합성 우함수는 우함수. 우함수 합성 우함수는 우함수. 뭐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돼. 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냥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우함수는 그냥 x제곱이라 할게요. 그럼 얘는 x를 2번 곱하면 x제곱이니까 우함수죠. 그 다음에 x랑 x제곱을 곱하면 x 3승이니까 기함수. x제곱이랑 x제곱 곱하게 되면 x 4승이니까 우함수. 자, 합성은 1차와 1차를 합성하면 이거 몇 차죠? 1차인 거 알고 있지? n차와 n차를 합성하면 이거 몇 차일까요? n 곱하기 n차.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에 fx가 x의 m승이고 요 gx가 x의 n승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f gx 얘는 뭐가 되지? 이 x 자리에다가 gx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x의 n승의 m승이잖아 이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의 mn승이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기함수 합성 기함수와 기함수인 거는 이거 홀수 곱하기 홀수는 이게 홀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홀수 곱하기 짝수는 이게 짝수가 되고, 자,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합성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개념 때 배웠는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이거 뭐가 되죠? 그냥 fb fa 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fx는 어떤 함수? 기함수. 자, gx 어떤 함수? 우함수. 그럼 hx 어떤 함수? 기함수 되겠지. 그럼 h'x 어떤 함수? 우함수지. 자, x 어떤 함수? 기함수. o 어떤 함수? 우함수지.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분배해서 곱할게.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뭐가 돼? 기함수니까 마3, 3까지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고.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마3부터 3까지 5h'x dx 얘가 지금 10인 건데, 우리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3까지 한 다음에 2를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따라서 요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면 여기에 뭐 나와? 그럼 이 부분이 h3 h0이지. 근데 우리 그 전에 배웠어요. 기함수가 있는데 연속함수래. 그럼 반드시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x와 gx가 다항함수라서 두 개를 곱한 것도 뭐가 돼? 다항함수죠. 그러니까 연속함수잖아요. 그러니까 hx가 연속함수거든? 근데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H0은 0 나와야 돼요. 따라서 H3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겠지. 정답이 1이다 이렇게. 자, 7번 문제는 fx가 다항함수고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하고 f0이 이를 때 f4를 물어봤어요. 자, 우선 가 조건을 보면은 우리 개념 시간에 배웠죠. 두 가지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첫 번째, 뭘 해줘야 돼? 대입을 먼저 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고, 자, 두 번째는 양변을 뭐 한다? 이렇게 미분해야겠죠. 저거는 왜 저렇게 해요가 아니야. 저기 아래 끝이랑 위 끝 중에 하나가 변수면 무조건 저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따라서 1 먼저 대입해보자. 차변 몇 나와? 0 나오고 우변 몇 나와? 0 나오니까 동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으로는 내가 추가적인 식을 얻을 수는 없고요. 바로 양변을 미분해 볼게. 자, 식이 좀 복잡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나오죠. 자, 이 식에서 전에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요 F2를 좌변을 넘기고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식이 예쁘게 보이죠? 평균 변화율. 자, 그래서 넘기고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은 좌변 얘가 나오고, 자, 우변은 f'(x). 자, 이게 나오지. 얘는 1,f1에서 어디까지 기울기야? x, fx까지의 기울기죠. 자, 그 다음 얘는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자, 지금처럼 평균 변화율과 x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라고 하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몇 차일까요? 지금 fx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상수함수부터 1차, 2차, 3차 쭉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될까요? 상수함수 아니면 이렇게 1차 함수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만약 어떤 상수함수가 있어. 요 점이 x가 1일 때라고 하자. 그러면 1,f1에서 x가 어떤 점에 있던 간에 항상 두 점에 기울기 몇 나와요? 0 나오지.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도 몇 나와? 0 나오니까 성립하는 거지. 자, 또는 이렇게 직선이 있어. 자, 요 점을 1,f1이라고 할게. 그러면 x, fx가 어디 있던 간에 두 점의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뭐야? 직선의 기울기지. 근데 만약에 어떤 곡선이라고 한다면, 자, 1,f1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x, fx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얘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얘지. 무조건 같다고 할 수가 없지. 그죠?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같아지려면은 뭐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얘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fx 한번 구해보자. 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 자,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돼. 자, 만약 fx가 상수함수라고 한다면 이 fx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1 되는 거지. f0이 1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몇 나와요? 1 나오지. 얘 몇 나와? 1 나오죠.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계산해보면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모순이 돼요. 자, 그 말은 요 fx가 뭐다? 1차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ax 더하기 b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f0이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b가 몇 나오겠어?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 식을 여기랑
여기 대입해가지고 양변이 같다 라고 놓으면 요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fx 완성할 수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f4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fx 3차 함수고요. 최고차 기수가 0보다 크다고 했거든. 자, 그 다음에 가랑 나 조건을 만족할 때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봤습니다. 우선 우리 개념 시간에 배웠는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있어요. 얘를 x에 관해 미분했을 때 얘가 뭐가 되죠? f x 얘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절대값은 그대로 씌우면 돼. 자,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p까지 fx dx가 있는데요. 만약 이 p조건 함수에 이게 프라임이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fb-fa가 되는 거 자명하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볼 거거든. 해볼게요. 첫 번째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이고 0과 k에서 극대 극소로 갔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여기가 뭐가 돼? x는 0이 되고, 자, 여기는 뭐가 돼? x는 이렇게 k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t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 이 식에서는 누가 변수죠? 요 t가 변수예요. 그럼 우리 전에 이와 같은 형태가 있을 때 뭘 한다고? 대입하고 미분한다고 했지. 근데 대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똑같은 t를 구하게 되면 나와? 0 나오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0은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대입은 배제를 시켜주고 양변을 뭘로 미분하자? t로 미분하겠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나식에서 자, 양변을 t로 미분해 볼게. 그럼 차변 뭐가 돼? 절대값 f't가 되고 우변은 f't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얘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f't가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겠죠? 그래야 얘가 바로 f't 나오면서 같아질 거 아니야. 아, 따라서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f't가 0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t의 위치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t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요 가운데 있으면은 접선의 기울기 음수니까 안 되잖아. 그죠? 따라서 t가 요런 점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가 0 이상이지. 물론 어디도 가능해. 요때도 가능해. 그래서 요 식을 통해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t는 k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k는 뭐가 돼? k는 일단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이하가 돼야 돼? 1 이하가 돼야겠지. 여기까지 좀 이해했으면 바로 니은까지는 풀 수 있겠죠. 자, 니은은 이게 맞는 말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요 기억, 요 부분은 좀 쉽게 바꿔보자. 얘가 뭐가 되죠? fk 마이너스 f0 되는 거지. 자, fk는 요 점의 함수값이고 f0은 이 점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지.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도 맞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fx의 극소값이 0인지 물어봤거든?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극소값이 누구야? x가 k일 때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0부터 t까지 절대값 f'x dx를 인테그랄 0부터 k까지랑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k부터 t까지로 바꿀 수 있죠. 자, 절대값을 없애려고 이렇게 바꾼 거야. 0부터 k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지금? 0 이하죠. 음수니까 이 절대값 벗겨질 때 뭐가 돼? 마이너스 딱 튀어나오겠죠. 근데 k부터 t까지는 어떻게 돼? 그냥 나오겠지 이렇게. 괜찮아? 자, 그래서 위에 거 뭐가 되죠? 얘는 f0에서 fk를 뺀 거지. 얘는요? ft에서 fk 뺀 거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가 몇 나온대? ft 더하기 f0이라고 했지. 그래서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2fk만 남는데 걔가 몇 나온대? 0 나온다고 했으니까 몇 나와? fk가? 0이죠. 그러니까 얘의 함수값은 0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소값이 몇 나온다?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실수하면 안 돼. k일 때 값을 구하고 싶은데 t에다가 k를 집어넣고 싶은데 라고 하면 오류가 생겨요. t가 1보다 크기 때문에 k는 1보다 큰 범위가 아니어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의 식을 이용해서 fk를 구하셔야 돼요. 자, 9번 문제는 fx가 3차 함수래요. 최고차 계수 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gx가 얘를 만족한대. 항등식. 자, 가랑 나 조건을 보면은 g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서 g0이 몇이죠? 0 나오지. g'0도 몇 나와? 이게 0 나오지. 괜찮아? 그리고 요 g'x는 x가 0일 때 0 나오고, 자,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자. 극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죠. 부호가. 그치? 자,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이용하진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 때 gx가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극대값이냐 극소값이냐에 따라서 그 자체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거야. 그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쓰지 않아도 문제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써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g'x는 원점 대칭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요 식을 보고 뭐 하고 싶죠? 첫 번째, 이 0을 대입하고 싶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죠? g형이 0이라고 했어. 그럼 f형이 몇 나와? 0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양변을 x로 미분할게요. 자, 미분하시면 g'x는 2f'x 더하기 fx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해보자. 왜냐면 이 조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0 대입하면 몇 나와 얘가? 0 나오지. 그리고 이 f'0 더하기 f0 얘도 0 나오잖아. 앞에서 0 나오고 0 나오니까 얘도 몇 나와요? 0 나오지. 따라서 f'0도 0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fx는 지금 몇 차죠? 3차인데 0을 집어 0 나오고 미분하고 0을 집어넣어도 0이 나온대. 그럼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리고 나머지 뭔지 모르니까 x-k라고 할게.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거 전개할게요. 왜냐면은 f'x 미분할 때 곱미분보다는 그냥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kx 제곱이고, 자, 그럼 g'x는 얘잖아요. 요거 미분해봐. 3x의 제곱 마이너스 2kx고 더하기 fx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kx 제곱 이거지. 자, 조금만 더 정리하게 되면은 x의 3승
더하기 6 마이너스 k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이거지. 자, 얘가 지금 g'x인데 g'x가 어떤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 기함수란 얘기지. 자, 기함수는 다항함수에서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럼 얘가 0 나오겠지. 그래서 k가 몇 나온다? 6이 되고, 자, 6 되니까 fx 완성할 수가 있고, 따라서 f3도 구할 수 있다. 자, 10번 문제는 fx가 지금처럼 나와 있고 미분 가능하대요. 자, 그때 gx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그리고 gx의 극소값 중에서 0이 아닌 그 값을 물어봤어요. 우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뭐 할까요? 연속 조건이랑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에다 1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0 나오지. 다 0 나와. 이렇게. 그래서 동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내가 a를 구할 수는 없어요. 자, 첫 번째는 x는 1에서 연속인 거 지금 따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한번 따져볼 건데, 따지기 위해서 미분해보자. 자, 위에 거 미분하면은 10x 마이너스 5a 더하기 1이고요. 자, 밑에 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빼기 1이고, 자, 미분했을 때는 그 도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두 거 빼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x가 1보다 크고 여기는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우미분계수,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좌미분계수죠. 자,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으면 10-5a 더하기 1이고, 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5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몇 나온다? 이렇게 2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fx를 구할 수 있다. fx가 2니까 그대로 2 집어넣어보자. 그럼 이 부분이 몇 나오죠? 10x 마이너스 15가 되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gx의 극소값 중에서 0이 아닌 걸 물어봤거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극소값, 극대값 구하려면 뭘 구해줘야 돼? 도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양변 미분할게요. 그러면 g'x가 뭐가 된다? 이렇게 fx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를 뭐 할까? 조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x를 조사할 겁니다. 자, a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집어넣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거 5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죠. 그래서 5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자, 얘가 되고요. 자, 얘는 2 마이너스 1 3 1 해가지고 2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래서 0 되는 게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 3개 누구야? 자, 1이랑 2랑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3개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극소값 물어봤으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해 볼게. 이렇게 x축이 있는데 나는 y는 fx 그릴 거야. x가 1 이상일 때는 얘가 나온대. 얘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나온대. 자, 쟤는 1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 그리고 얘가 fx이자 뭐가 돼? g 프라임 x가 돼요. 그래서 부호를 따져보게 되면 마뿔이어서
극소가 되는 x를 조사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이 부분이겠죠. 여기 1은 집어넣었을 때 극대되니까. 근데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몇 나와요? 얘가 0 나오죠.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똑같아지면서.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게 정답 되겠지. 즉 요 정답은 G2가 되고요. 요 G2는 X에다가 2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 여기는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서 하셔야겠지.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지? 정적분 공식을 다 알고 있지. 결국에는 이 넓이랑 관련이 있겠지. 넓이는 아니고 넓이랑 관련이 있겠죠. 자, 요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하나 잠깐 봐보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하래. 상수함수가 요렇게 있으면 요쪽 부분이랑 요쪽 부분을 더하래. 알겠습니까? 그 상수함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넓이의 합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했냐면 요 상수함수를 y는 t라고 할 때 자, 넓이 합이 최소가 되는 t는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 이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바로 맞출 수 있거든. 정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상수함수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t의 값이 이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부분인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넓이를 길이의 무한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상황에서 얘가 살짝 올라갔다고 해봐. 그러면 자, 이 빨간 색깔 보이지? 이 빨간 색깔만큼 넓이가 늘어나는 거지. 이쪽 영역은 이 길이만큼 늘어나죠, 넓이가. 그러니까 길이는 넓이가 없는데 길이도 넓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간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래 봐. 이 부분은 요 길이만큼 넓이가 빠지고 이 빨간색 길이만큼 넓이가 더해지죠. 그러면은 결국에 전체 넓이 합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아질 때 있지. 그때의 넓이를 뭐 50이라 합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빨간색 길이만큼 넓이가 더해진다고 해봐. 물론 길이가 넓이가 없지만 요 빨간 색깔 부분 있죠? 요 길이를 쌤이 6cm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똑같을 때 길이를 5cm라 할게. 알겠지? 그러면 넓이가 6cm만큼 더해지는 거고 여기는 5cm만큼 빠지는 거지. t가 살짝 올라가면. 그러면 더해지는 게 빠지는 것보다 더 크잖아.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죠? 자, 봐봐. 만약에 요 평형 상태에서 내려갔다고 해봐. 내려가면 요 밑에 있는 빨간색 길이만큼 넓이가 더해지는 거고 요 녹색 길이만큼 넓이가 빠지는 거지. 그럼 더해지는 게 빠지는 것보다 더 크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넓이는 더 커지죠. 따라서 요 길이가 같아질 때 이 넓이의 합이 가장 최소가 돼요. 자, 또 다른 예시로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요 점이랑 요 점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봐. 그리고 이 안쪽에 한 점을 지날 거야. 점 가운데 점 있지? 요 점을 찍어 놓고 내가 요렇게 3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얘는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죠.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랑 이 곡선의 길이 어떻게 돼? 서로 같지?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점이 살짝 왼쪽으로 움직였어. 왼쪽으로 움직이면 요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때 처음에 이 녹색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있죠? 이 넓이랑 이 주황 색깔이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비교하게 되면 녹색일 때가 가장 최소야. 자, 그 이유가 녹색에서 주황색 바뀔 때 요 길이만큼 넓이가 늘어나죠? 그리고 요 길이만큼 넓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자, 늘어난 게 줄어든 것보다 어떻게 돼? 더 커지죠? 따라서 정 가운데에서 살짝 점만 틀면 넓이가 어떻게 돼? 더 커지겠지? 왼쪽으로 움직이던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똑같겠지? 자,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 숫자로 한번 해볼게. 제일 처음에 요 점 가운데 점 있지? 점 가운데 점에 있을 때 이 넓이의 합을 선생님이 50을 할게. 자, 그 다음에 점 가운데 점에서 살짝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해봐. 그러면 이쪽은 요 밑에 있는 요 길이만큼 넓이가 더해지지? 이 밑에 있는 곡선의 길이를 선생님이 뭐 6cm라고 할게. 원래는 이 녹색이 원래 5였어. 그래서 이쪽 요 부분도 5야. 5 이렇게. 알겠지? 원래 이 길이가 5였고 얘도 5였어. 살짝 왼쪽으로 가면 6만큼 넓이가 더 늘어나지. 여기는 5만큼 넓이가 빠지는 거잖아. 6만큼 늘어났는데 5만큼 빠지니까 결국에 그 차이만큼 늘어나겠지, 넓이가. 네. 그래서 점 가운데 점에 있을 때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자, 여기 A에서부터 요 B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 있죠? 이 넓이가 가장 최소일 때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가지고 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죠? 이때 넓이가 가장 최소가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요 길이만큼 넓이가 어떻게 돼? 늘어나지. 그리고 여기 녹색 길이만큼 넓이가 줄어들지. 근데 늘어난 길이가 더 크잖아요. 줄어든 길이보다. 그 넓이가 더 커지겠죠. 이거는 왼쪽으로 움직여도 마찬가지야. 이해돼? 그럼 질문해 볼게. 지금 문제는 A부터 A 더하기 4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4칸씩 쭉 움직일 거야. A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럼 언제가 가장 넓이가 최소가 되겠어요? 여기 이 부분이 A고 그대로 4칸 움직였을 때 여기에 A 더하기 4가 찍히면 그때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가 가장 최소가 된다고. 여기 살짝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 방금처럼 넓이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따라서 A 그대로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4죠. 얘랑 뭐랑 같아지는? A 더하기 4를 여기에 집어넣어봐. 그럼 A지. 근데 문제에서 A가 지금 0보다 큰 상황이니까 A가 0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약분을 해. 그럼 A가 몇 나와? 3 나오지? 아, 따라서 언제 최소라고? A가 3일 때
그러니까 인테그랄 3부터 7까지 이 값이 최소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3부터 4까지 얘랑 또 뭐 4부터 7까지로 나누어서 정적분 해야겠지.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직선이라서 그냥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 구하시고, 자, 이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x, x 빼기 4를 집어넣어서 직접 정적분 하셔야 돼요. 물론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한 방에. 지금 일단 직접 구하세요. 자, 12번은 자, 이 직각사각형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SX라고 하겠대요. 자, 그때 이 값을 물어봤어. 자, 우리 이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어봤겠죠. 물론 내신 시험은 뭐 발산한다,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 수능에서는 무조건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답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 이쪽 부분 봐봐. 0으로 가, 안 가? 0으로 안 가지. 그럼 미리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여기 이 부분도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4, x 더하기 4지. 그럼 얘는 0으로 가지만 얘 0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우리 오른쪽 이 부분은 뭐가 돼? 0으로 가지. 0으로 가는 건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0으로 가지 않는 거는 미리 계산하고 0으로 가는 거는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4 집어넣어봐. 8 나오고 4 집어넣어봐. 24 나오지. 그 다음 나머지 거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는 x 빼기 4고 분자는 얘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 4부터 x까지 sx dx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바꿀 수 있죠. 자, 얘는 요 sx를 적분한 거를 라지 f라고 하자. 그럼 얘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이게 4가 되겠지. 그러면 이 리미트 요 부분은 뭐가 돼? 라지 f 프라임, 이게 4가 되겠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s를 적분한 걸 라지 f라고 봤으니까 라지 f를 미분한 거는 그냥 s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을 다시 뭐가 된다? s, 이게 4가 된다. 아, 따라서 얘는 요거 약분하시면 몇 나와? 3 곱하기 s, 이게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s4는 내가 문자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요 x를 이게 4로 보면 되겠지. 그죠? 요게 몇 대 몇이에요? 3대 4지. 그러니까 요 길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나와? 3분의 4를 곱하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가 나와? 3분의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3분의 몇 나온다? 16이어서 요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자, 13번 문제는 fx가 다항함수이고 모든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그때 f2를 물어봤거든. 자, 우선 0부터 x까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대입하고 싶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f0 얘가 몇 나와요? 얘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오고 몇 나와? 5 나오지. 그냥 두 번째는 미분하고 싶잖아. 근데 우리 수학2에서는 합성함수 미분을 배워, 안 배워?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학2에서는 미분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건 양변을 미분하지 않아요. 물론 미분해서 풀 수 있거든.
근데 교과 과정상 수학2에서는 합성함수 미분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양배를 미분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어. 그 질문해 볼게요. 얘는 n차 함수고요, 얘는 m차 함수라고 하자. 알겠지? 자, 합성하게 되면 이 전체는 몇 차 함수일까요? m 곱하기 n차가 돼요. 이렇게 둘 다 1차면 합성하면 1차, 1차 2차면 합성하면 2차, 2차 2차면 합성하면 4차. 그냥 곱하면 돼요. 더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질문해 볼게요. 전에 우리 잠깐 기함수 우함수 쪽 다룰 때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어떤 함수일까? 기함수가 되죠.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자, 기함수 합성 우함수는? 우함수. 네, 우함수. 우함수 합성 우함수는? 우함수. 자, 우리 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내가 fx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자, fx를 만약에 n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몇 차야? n제곱차죠? 자, n제곱차고, 자, 우변은 여기 n 플러스 1차지.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몇 차야? 2차지.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때는 n 플러스 1차이거나 아니면 2차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그런데 n의 제곱이 2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죠? n은 0 이상의 정수야. 차수니까 상수함수부터 1차, 2차 이거니까. 얘는 모순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n의 제곱이 n 더하기 2를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만족하는 게 없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n이 1이면 좌변 1차지. 여기가 2차죠. 근데 여기 2차가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사라져가지고 우변도 2차항이 사라지면 1차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n이 1차구나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ax 더하기 b 이렇게 놓는데, 여기에서 얘를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사라지려면 요 a가 몇 나와야 돼? 4가 돼야겠지. 왜냐면 4x 더하기 b를 적분하게 되면 2x 제곱 블라블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f0이 뭐가 돼요? b인데 여기 f0이 5라고 했으니까 fb가 5지. 근데 fb는 여기 집어넣게 되면 ab 더하기 b인데 a가 4라고 했으니까 5b가 몇 나와? 이게 5가 나오겠지. 그래서 b가 몇 나온다? 1 나온다. 그래서 a가 4고 b가 1이어가지고 fx 구할 수 있고, 따라서 f1도 구할 수 있겠죠. 자, 14번은 이 3차 방정식 실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알파, 가장 큰 것을 베타라고 할 때, 자, 이 값을 물어봤거든요. 자, 우선 요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할 수가 없지. 왜냐면 조리제법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 말은 그냥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알파의 3승 마이너스 3합파 더하기 1은 0. 그리고 베타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자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 x의 3승 빼기 3x까지가 기함수죠. 기함수를 한 칸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한 칸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가장 큰 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점이 베타고, 자, 요 점이 알파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변곡점을 지났더라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루트 3대 1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면은 이 부분이 1 나오고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는 뭐 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얘는 이 절대값 x제곱 빼기 1 있죠? 자, 쟤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1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가지고 총 이 3개의 영역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알파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더하기 자, 이쪽 부분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지. 자, 이쪽 넓이가 6분의 1 베타 빼기 알파 2의 3승이죠. 이렇게 6분의 8 나오니까 3분의 4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 자,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베타까지죠. 자, 여기 함수가 x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거고, 분명히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얘를 정리하셔가지고 그대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정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는 fx가 다항함수래. 자, 그때 이 값을 물어봤는데 가와 나의 조건이 나와 있어. 자, 우선 이 가조건을 보면 이 분자가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 더하기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2x제곱으로 시작을 하지. 근데 여기에 1차항 계수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0x야. 그 이유가 fx랑 f-x이기 때문에 1차항 계수는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그럼 날아가고 그냥 상수항 뭐 c라고 할까요? 근데 f형이 몇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은 f0 더하기 f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 나와야겠지. 그럼 c가 몇이야? 마이너스 6이 돼야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fx 더하기 f-x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 이렇게 내가 얘랑 f-x dx 자, 이와 같은 형태랑 같아지게 하는 요 아래 끝이랑 위 끝을 설정하고 싶어. 그럼 미적분을 배웠다면 수식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2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예시 들어보자. 자, 이 fx 그래프를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얘가 y는 fx야.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하면 되죠? y축 대칭이지. 그래서 y축 대칭 시켜가지고 요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이 만나는 교점, 여기 이 부분이 y축이야. 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를 그냥 내가 이미지로 설정해보자. 뭐 어디가 됐든 상관없는데 a부터 b까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f-x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요 위에 있는 거는 자, 이 부분의 넓이잖아요. 네. 그럼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얘를 그대로 대칭해 가지고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랑 같다는 게 뭐 정확한 증명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정적분 값이랑 같다. 즉 여기 이 부분을 내가 y축 대칭할 때는
요 아래 끝이랑 위 끝의 위치를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따라서 자, 요 값 있죠? 자, 이 값이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dx는 같을까 다를까? n은 같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fx가 아니라 뭐 가령 자, 인테그랄 x의 제곱 더하기 3x가 있는데 얘가 뭐 2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래. 그럼 얘랑 인테그랄 마 3부터 마 2까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자,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y-대칭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수학2에서만 잠깐 기억하시고 그냥 잊어도 돼요. 미적분을 배운다면. 왜냐면 미적분은 저런 식으로 접근 안 하고 치환적분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학2에서는 약간 가볍게만 좀 기억을 하면 좋다. 알겠지? 따라서 나는 지금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fx 더하기 f-x죠. 그럼 내가 이 fx 식을 잡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fx는 뭐가 되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네. 그죠?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요 fx dx는 여기 kx 같은 경우에는 사라져도 상관없지. 마4부터 4까지라서. 네. 그래서 자, 인테그랄 마4부터 4까지 x의 제곱 빼기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마4부터 4까지인데 피적분 함수가 5함수니까 0부터 4까지 한 다음에 그 2를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가능해야 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fx 더하기 f-x. 자, 얘를 내가 한번 정적분 해볼게. 이거 정적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식이 뭐니까 2x제곱 빼기 6이잖아요. 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지. 자, 구했을 때 얘를 별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리고 요 값을 선생님이 네모라고 할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네모죠. 근데 얘는 나눌 수 있죠. 나누게 되면 얘가 뭐가 돼? 이 자변이 2 곱하기 네모지. 왜냐면 네모 더하기 네모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별이니까 네모 몇 나온다? 네, 2분의 별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죠. 식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자, 16번은 fx가 3차 함수고요. fx가 어떤 함수지? 네, 기함수죠. 자, 그 다음에 라지 fx가 지금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tt 자, 이와 같은 식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가장 먼저 얘는 gx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gx는 뭘 지날까요? a, 0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ga가 몇 나오니까? 0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 gx를 내가 미분했을 때 얘가 fx죠. 그러니까 gx의 도함수가 fx니까 이 fx의 그래프만 내가 그릴 수 있다면 이 gx의 그래프 개형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a, 0을 지나니까 여기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x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0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봐봐. 얘를 읽을 때 단순하게 식이 적혀 있구나가 아니라 얘는 그래프학적으로 봤을 때 그 도함수가 뭐가 돼? fx가 되고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곡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라지 fx 몇 차일까요?
4차 함수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전에 한번 배웠으니까 여기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적어볼까? 자,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네, 우함수가 되고, 자, 우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기함수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네, 가능한데. 또 우함수를 자, 미분하게 되면 자, 기함수가 되고, 자, 기함수 적분하게 되면요, 자, 우함수가 되죠. 자, 얘는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왜 안 되는지는 그때 설명했죠. 적분 상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large fx는 이 small fx를 적분한 거죠. 그럼 어떤 함수다? 우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칭? y축 대칭인 함수가 된다. 그럼 4차 함수가 y축 대칭이 되려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이제 W 모양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일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 gm은요, 이 large fx의 그래프랑 y는 m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래.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0개 나오다가 1개 나오다가 2개씩. 그러니까 0에서 1로 갔다가 2로 바뀌는 형태고요, g가. 그 다음 얘는 0에서 올라가게 되면 2개 나왔다가 4개 나왔다가 3개 나왔다가 2개가 되죠. 자, 그 다음 이 large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소값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 마이너스 1과 1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y축이잖아. 요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능하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무조건 극소 갖고 있잖아요. 얘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어. 왜냐면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고 1이 이쪽에 있으면 국소점이 2개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나는 이제 y축은 그렸는데 뭔 안 그렸어? x축 안 그렸잖아요. x축 한번 설정해보자. x축은요, 얘를 이용해줘야 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온다고 했지. 그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 점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0을 했을 때 x축이 요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요, 얘는 뭐가 돼? 1 되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그런데 요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m은 0에서 뭐라고 했어? 불연속이라고 했지. m은 y는 m, 이 상수함수거든요. 자, 교점이 0에서 1, 그 다음에 2로 바뀌는데 얘는 언제 불연속이야? m이 이렇게 있을 때 불연속이죠. 0일 때는 2개 나오잖아요. y가 0일 때 살짝 커도 2개, 살짝 작아도 2개니까 이 불연속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모순이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는지, 0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잖아. 잘 들어봐.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0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0이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0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마이너스 1,0 나오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자동으로 이 점 뭐가 돼? 1,0이면서 얘를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1이구나 까지 너네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large fx의 식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최고차항 계수 뭐가 되죠? 4분의 1이죠. 얘를 적분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4분의 1로 설정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난 다음에 0에 접하죠. 그래서 x 더하기 1, x 빼기 1
x제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g2를 물어봤잖아요. g2 같은 경우에는 요 m이 2인 거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거겠지. 그럼 이거 몇 개 있어요? 2개라고 하셔야겠지. 그래서 라지 f2는 구하게 되면 3 곱하기 4에다가 3을 곱하니까 3 나오지. 3 나와서 정답이 이렇게 5가 된다. 자, 17번문제는 fx가 지금 2차 함수래요. 자, 그리고 gx가 지금처럼 나와 있고 gk가 0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할 때 얘를 물어봤거든요. 자, 우선 개념편에서 다 알고 있듯이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곱미분해야 돼. x 꺼내가지고. 자, 결과 다 알고 있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그냥 ft dt가 된다. 그렇죠?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2번 미분했다고 할게요. 자, 읽을 때는 2'이라고 하면 돼요. 자, 얘는 그냥 fx다 이거다. 나는 이제 목적이 gk가 0보다 큰 거거든? 근데 지금 fx가 어떤 함수지? g를 2번 미분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 g2'x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g'x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맞죠? 얘의 도함수가 얘니까. 자, 선 그으면 이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뭘 그려야 돼? 이제 gx를 그려야 돼. 그 이유가 난 gk가 목적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죠? x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해보세요. 뭐가 보이죠? g'0이 0 나오지. 그러니까 g'x는 0,0을 지난다 해서 x축이 이렇게 있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죠? 자, 이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4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건데, 자, 여기 지금 그대로 y축이니까 y축 그대로 얘가 되겠지. 자, x축도 구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하면? 얘를 이용하면 x축 구할 수 있죠. g0이 몇이야? 0 나오죠? 아래 끝이랑 위 끝이 같으면 0 나와 무조건. 그래서 g0이 0이기 때문에 x축이 요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y축은 얘가 되고요, x축은 얘가 된다. 근데 gk가 0보다 크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연수 k의 최소값은 an이라고 했지. 자, 그럼 0보다 큰 게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x축이 얘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n이잖아요. 얘가 n이라고 했으니까 잘 들어봐. 얘가 n이면 몇 대 몇이죠? 2대 1 나오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 뭐가 돼? 2분의 3n이죠? 그렇잖아? 그럼 잘 봐. 여기 2분의 3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 부분이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자, 얘가 2분의 3n이야. 자, 이거 몇 대 몇이죠? 3대 1 나오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여기 2 나오지? 여기다가 3분의 4를 곱하는 거잖아요. 3분의 4. 그러면 자연수 k의 최소값 k가 이 자연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그 다음이 2n 더하기 1 나오지. 그래서 이 an이 뭐가 된다? 2n 더하기 1이다 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은 자, 해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더하기 1. 물론 이거 다양하게 구할 수 있지만 그냥 등차수의 합으로 갈게요. 2분의 항 10개 있고 첫 항이 3, 마지막이 21이지 이게. 그 정답이 120이 된다.